네, XRP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리플 XRP가 무려 1.5달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매일 신기해요. 1.5달러라니 맙소사. 아직까지 폭등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특하기도 하고, 조정이 조금 올 수도 있겠다. 좀 더 빠지면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한 달 동안 183% 폭등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리플 XRP가 상당히 흥미로운 순간이 지금 리플, 랩스 그리고 XRP 주변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전망은 가격이 1.5달러로 오른 것 말고는 변한 게 없어. 지금 수준에서 매도하려고 내가 7년 동안이나 호드를 하지는 않았다. 공격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달러에 이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달러라는 엄청난 수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에 XRP가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을 하게 될지 참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리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기성 호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다크 디펜더 아저씨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중간 저항선 가운데 하나였던 1.44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이거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XRP는 1.63달러를 터치하고 1.88달러, 이 명확한 경로 위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냥 갈 길 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달러 뒤에 2.17달러 그리고 2.8달러까지, 사실 연내에 한 3달러 전까지만 가주면 와 진짜 대박이죠. 네, 그러다가 올해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제 새해 초반에는 XRP 역사적인 고점 새롭게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차분하게, 그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호들갑 떨 필요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불, 이 양반 엄청난 XRP 빠돌인데 주간 차트를 통해서 나름 그래도 상당히 현실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종가가 1.56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 3.84달러까지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1.5달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좀만 더 예쁘게 올라서 주면 주간 차트 기준으로 앞으로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적인 반등,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라는 점. 한 3.84달러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력한 맥시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 왠지 금방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아저씨도 XRP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 폭등하고 지난 3년 동안의 고통을 지우는데 딱 2주 걸렸다. 그런데 하락이 거의 없었는데 만약 진입 포인트가 생긴다라면 그건 아마도 1달러에서 1.2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일간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 한 1달러에서 1.2달러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건데, 1달러는 조금 조정이 빡센 것 같고 한 1.2달러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급격한 폭등 이후에 제대로 된 조정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한번 오긴 올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또 비트코인도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가 될지 뭐 13만 달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타이밍에 알트들이 또 한번 흔들리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또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떠난 열차에 너무 이렇게 목매지 않아도 괜찮은 열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아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XRP 일단 이 반대포페 아저씨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관심사는 관심사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XRP는 내년까지 973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상승세를 시작했다.
가격 차트는 과거 패턴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1000 가까이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항상 뭐 강세 시점에는 전폭적인 뭐 희망 회로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숫자들이 나오곤 하는데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이클 목표 가격은 $10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XRP가 $30가 되면 비트코인 시총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는 거를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이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물론 이제 어느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XRP가 $30가 될 수도 있고 뭐 $50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그만큼의 시총 증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요번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 사이클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자본시장 사이클이 지금 상황이 이거를 품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XRP $1000를 어떻게 품을 거야? 당장 $100만 돼도 금시총을 넘어서는데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왜 말이 안 되게 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이제 알트코인들인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제 뭔가 직접적인 경쟁을 얘기하기에는 위상 자체가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선다? 이건 조금 약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점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 뭐 XRP 시총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거나 이런 일은 물론 뭐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한다라면 1%의 가능성에 기대를 둘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XRP가 뭐 $5나 $10만 가도 우리 다 행복할 거잖아요. 우리 다 행복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뭐 그렇게 건강한 투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누군가는 또 $973를 목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번 사이클에 $1000 간다. 이제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들 사람마다 전략과 계획과 목표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개인의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젝트고 정말 리플 같은 프로젝트는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리플, 제가 가끔씩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뭐 리플,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렇게 진짜 블록체인 혁신을 이미 이 세상에 구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장의 평가가 끝난 종목들은 시세가 가치를 좀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적어도 XRP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세가 $1.5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1000는 이번 사이클에,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선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비트코인 $100만 주장하는 맥시들도 203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XRP 맥시들은 그런 어떤 타임 테이블을 얘기 안 한다라는 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름 이제 각자 그런 점들도 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XRP는 엄청 지금 잘 움직여 주었고 리플이 또 일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기대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냥 좋다, 좋습니다. 뭐 $10면 어떻고, 그러니까 $10도 좋고 $20도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숫자보다 그냥 지금 좋잖아요. 그냥 전 좋습니다. 참 좋고 다들 좋으실 테니까 좋은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다 더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1000 전망 모처럼 나왔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 사이다 발언의 대가. 요즘 엄청 신났겠죠. 리플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갠슬러의 설명 불가능한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했다. 리플은 어깨가 살아남아 이 놀라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노력했다. XRP 아미의 믿음과 지원은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뭐 리플이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재료는 갠슬러의 사임 발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나름 라운드업해서 소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크리스 퍼킨슨 아저씨가 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이죠.
갠슬러의 사임으로 집행주도의 규제 체제가 끝나고 규제 정상화가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기관들은 다시 이 업계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기업가와 개발자들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산업의 성장 그리고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어두운 구름은 거쳤다. 쭈꾸미 대가리 터졌다. 매우 흥미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갠슬러 사임 이후에 이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 뭐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SEC 출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합의로 종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전폭적으로 SEC 그동안 이전 리더십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제 SEC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소송은 SEC가 자발적으로 취하하겠다. 뭐 이런 발표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뭐 리플도 그렇고 뭐 코인베이스 주가도 그렇고 한바탕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테레사 구디기엔 지금 트럼프가 지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법무장관 지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SEC 위원장 지명도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져오면서 여기다 아메리카 대신에 크립토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저 시켜주세요 하고 싶어요 라고 뻐꾸기를 또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크립토 차르 자리에 크리스 지안 카를로 같은 사람이 앉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친암호화폐 스탠스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고 SEC 거의 뭐 트럼프 아바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트럼프 비트코인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거래소까지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젝트까지 출시를 했고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전폭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암호화폐 시장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전 사이클과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대 포인트들이 심지어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SEC 소송 정리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고 SEC의 자발적 취하가 제일 베스트 카드.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벌금 판결 나왔으니까 합의해도 되고 그럼 게임 끝. XRP 현물 ETF 뭐 내년에 승인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여기에다가 리플의 IPO 가능성 소송 정리되면 바로 이제 곧장 튀어나올 게 IPO 이슈일 거기 때문에 리플이 어쩌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IPO 관련 담당자를 작년 초였나? 이미 채용까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막 기관 대상으로 이벤트도 열고 그랬잖아요. 투자 설명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송만 잘 정리가 되면 이렇게 따따블의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XRP의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0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리플이 잘 움직여주는데 스텔라, 리플과 형제 코인이죠. 참 리플과 또 사연이 많은 프로젝트가 스텔라인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200% 폭등을 했습니다. 야 진짜 스텔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리플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텐데 스텔라가 이렇게 또 잘 움직여주니까 참 반갑네요. 다크 디펜더 아저씨가 그래서 스텔라 얘기도 월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저항선은 0.641달러, 목표는 2.884달러. 지금 저항선 돌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그래서 11월에 스텔라의 실적은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나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카일 체스 같은 경우에는 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이가 $70억 거래량, 상당히 인상적이야. 더 좋아질 수 있을걸? 수이는 새로운 솔라나고 솔라나는 새로운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력한 선수들이 이렇게
등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 시대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차트 파일코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인데 대응하기는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의미 있는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돌파에 성공했다. 다음 목표 10달러. 10달러는 사실 올해 이미 11달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순조롭게 10달러로 쭉 하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일코인이 아니거든. 파일코인은 대응하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파일코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를 빡세게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괜히 섣불리 들어갔다가 10달러가 언젠가 가긴 가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만 보고 덥석 매수했다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또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또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프로젝트이긴 하고 유망성도 있지만 공부가 필요한 대응 종목이다. 까다롭다 상당히. 일단 8개월 동안의 흐름만 봐도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임프레임을 한 월간 차트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막 뒷골 땡기게끔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알트 시즌이 앞으로 더 강화되면 이런 차트들 가지고 엄청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차트들만 보고 다 막 뇌동매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긴 큰일 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나 좀 이렇게 이런 차트 하나 보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뇌동매매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도 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렌더의 이런 움직임이 반가운 것은 지금 알트들이 디파이, RWA 잘 움직이고 있죠. 테마별로. 아직 조금 이렇다 움직임이 빡세게 안 나온 게 AI 테마잖아요. 렌더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AI 테마도 한번 이제 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